자, 이제 그 힘도 줄여줍시다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지 없어? 그래서 교지 안 받으면 나한테 미리 알려줘. 왜냐 그래서 내가 출력을 깔끔하게 해보니까. 안 그러면 내가 복사를 해야 돼. 복사하면 되게 너 지저분해. 체크한 거 다른 사람 지다. 그 지난 시간에 복습부 지금
203번. 203번은 지금 하려고 했어. 이거를 내가 하려다 못했지? 시간이 없어서 203번을. 일단 191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할 텐데, 191번 문제 봅시다.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Y가 음수의 두실수 XY에 대해서 동시 얘가 성립된다. 191번. 자, 조건 뭐라고 되냐면, XY가 음수래. 그러면 얘는 x하고 y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절대값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y지. 얘가 3 마이너스 2i다. 여기 성립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xy가 지금 실수라고 돼 있지. 항상 실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주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 당연히 뭐 실수할 조건을 던져주게 돼 있어. 우리 복소수 상승 떠올라야 되겠고, 그러면은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절대값의 x 마이너스 y 얘가 3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줘야 돼. 이걸 만족했네 이거. 그럼 먼저 x 값을 먼저 확정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넘어가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맞지? x는 마이너스 넘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거를 해석할 건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절대값 정의가 뭐지?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지. 거리잖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절대값 x가 3이 나왔대. 얘를 만족하는 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풀면은 x 마이너스 y가 3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는 이거 한번 조심.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못 박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y가 이게 3이 되거나 마3이 되거나. 첫 번째 경우는 얼마가 나오냐면 y가 넘어가면은 y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 두 번째 거는 y 값이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오겠지. 둘 중에서 누구를 탈락시켜야 될까? 지금 x, y의 부호가 다르다고 나와 있어. 첫 번째 조건에서. 그래서 이놈이 탈락이지. 그래서 y 값은 2로 고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x, y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정답은 2개 더하면 1 나오겠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못한 거, 내가 하려고 했던 게 203번인데, 얘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애야. 그러니까 이거 알고서 내가 하나 좀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우리 수에서 어차피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오지만은, 지금 뭐 처음 등장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수화에서도 또 등장하는데, A하고 B를 곱했더니 0이 나왔어. 요거의 의미하고 우리가 이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나왔어. 요거의 의미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얘는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많이 했던 거 아니니? 두 개 곱이 0이 나왔다는 얘기. 그 의미는 뭐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되지. 얘를 해석하면은 A가 0이거나 또는이지. 또는 B가 0. 그러니까 또는의 의미는 뭐냐면 당연히 그리프로 포함이 돼.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이 셋을 포함해서 또는이라는 의미를 쓰지. 그 다음에 요거 볼게.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요 내용이 나오는데 제곱제곱의 합이 0이야. 제곱제곱의 합이 0인데 우리가 A가 0 그리고 B가 0 둘 다 0이라는 얘기지? 둘 다 0이야.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한 조건은 얘는 필요하다는 거야. 얘는 반드시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요 앞에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A하고 B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지? 실수라는 조건이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얘 성립이 되는 거야. 위에 거가 차이점이 있어? 위에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위에 거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제곱제곱의 합이 0이 된다고 했을 때 둘 다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A, B가 먼저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왜 적었냐면은 203번을 바라볼 때 203번 봅시다. 그걸 대놓고 묻는 거야. 특히 디귿하고 리을번 지금 두 개를 잘 비교하는 얘기지. 지금 얘는 실수가 아니야. 실수보다 한 단계 더 넓은이지. 수체계가 바로 복소수고 이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허수를 포함한 개념이지. 그랬을 때 203번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만 적으로 볼 건데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복소수하고 이 알파하고 발을 붙였을 때 두 개가 변화가 없어. 오늘 많이 한 내용이지. 이거 뭐라고 그랬지? 실수.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지. 기억은 참이야.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을 보면은 알파하고 알파바 얘를 곱했더니 0이 나왔어. 그럼 내가 암기하자고 했어. 얘는 뭐라고 했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우리가 우리가 이 복소수 알파를 보통 a 플러스 bi a, b는 실수 이렇게 정의되지? 그랬을 때 지금 곱이 0이 된다는 얘기야. 킬레수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이음이지? 이음이. 그랬을 때 지금 뭐 알파는 0이 되냐 이거야. 예. 그럼 봅시다.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 A도 0이고 B도 0이고 된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게 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 A, B가 반드시 뭐가 해야 돼?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정해낼 때 얘는 실수라고 정해내렸지? 맞잖아. 실수라고 정해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A도 0이고 B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 다 0이니까 이 복소수 알파는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 0이 되겠지? 이해가니? 다시 한번 더 봐. 요 곱이 0이 된대.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이 의미야. 얘랑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랬을 때 제곱제곱의 합이 0이야. 지금 요거잖아. 제곱제곱 합이 0일 때 둘 다 0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실수란 조건이 필요하다 했어. 근데 애초에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복소수의 정의는 a, b가 실수 이렇게 정의 내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은번은 참이 되는 거지. 지금 니은은 뭐라고 되냐면은 알파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참이지. 디귿번하고 비교해야 돼. 디귿번 봐봐. 이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은하고 되게 헷갈려. 디귿을 볼게. 디귿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야. 그럴 때 이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조건 뭐가 필요하다? 실수. 알파 베타 실수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문제 위로 맨 위쪽으로 가봐. 맨 위쪽에 뭐라고 돼 있지? 복소수 알파 베타야 얘는. 다르지 얘랑? 그치? 얘는 A, B가 애초에 뭐였어? 실수였던 애야. 우리 정의 내릴 때. 근데 요 놈은 애초에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알파고 베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가 아니라 얘는 복소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허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지? 충분히 우리가 0이 되는 구조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알파가 아니야. 베타가 뭐가 된다면 1, 2면 되잖아. 0이 나오지? 0 나오잖아? 제곱했을 때? 제곱해서 하라면 둘 다 0이 아니잖아. 이런 경우가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지.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을 섬세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항상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 시험에. 학생들이 이걸 혼동을 해봐. 비슷비슷한데 뭔가 다르니까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되겠어? 그 다음 리을 번호 가볼게. 리을 번호 가보면 알파 베타가 0이야. 그러면 알파가 0이고 또는 베타가 0이 된다. 이 의미인데 얘는 요거지. 제곱 합과 다르게 요 놈은 제약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실수라는 제약 조건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를 실제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해봐도 돼. 봐봐. 내가 알파를 궁금한 사람 이걸 한번 해봐야 돼. 이런 걸 수학에 넣는단 말이야. A 플러스 B라고 두고 내가 베타를 C 플러스 D라고 줄게. 어차피 A, B 실수일 거고 그 다음에 C, D 실수일 거야. 정해질 때. 그럼 실제로 내가 곱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A 플러스 BI하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DI 얘를 한번 곱을 한번 해보면 우선 I가 없는 애들은 AC 마이너스 BD지. 그 다음에 I가 있는 애를 해볼게. BC 그 다음에 AD지. 이거에 I지.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0이면 됐어. 맞지? 여기서 봅시다. 이건 조금 계산이 조금 어렵구나. 애초에 이거를 표내수를 곱해서 했거든. 증명이 좀 어렵겠네.
애초에 이 방식으로 하지 말고 증명은 이 방식으로 해볼게. 우리가 요거까지 만들었지? 여기서 전개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했을 때 요놈이 지금 뭐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거든. 여기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요거의 양변에 혈액을 곱할 거야. 양변에 요놈들의 각각 혈액을 곱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이게 되겠지. 내가 지금 요놈의 양변에다가 이 각각의 혈액을 곱하고 있어. 그럼 얘는 알파 베타에다가 뭐가 되냐면 혈액을 곱한 거지. a 마이너스 bi 곱하고 c 마이너스 di 터치 이렇게 곱한 거야. 맞잖아. 근데 애초에 지금 알파 베타가 0이라고 돼 있어. 얘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애초에 정해낼 때 A, B 실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C, D 실수라고 했어. 두 개의 곱이 0이야. 그러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지. 두 개의 곱이 0이 된다는 거 의미지. 지금 요 한 덩어리, 요 동그라미 쓴 얘하고 얘가 한 덩어리인데 두 개의 곱이 0이 됐대.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거나 또는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0이 된다는 거의 의미고 애초에 우리가 a, b는 실수, cd도 마찬가지로 실수였으니까 실수의 제곱들합이 0이 된다는 얘기는 a도 0 그리고 b도 0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이거나 또는 c0, d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은 a, b가 모두 0이 되면은 뭐냐면 알파가 0이 된다는 얘기지. 얘는 베타가 0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명을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알 필요 없는데 이 결과만 조금 기억하자는 얘기고 내가 지금 구별해줬지? 두 개 곱이 0일 때 또는이지 또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얘는 근데 제약 조건이 없다 그랬어. 실수라는 제약 조건이 없는데 그거에 반해서 제곱의 합이 0이다. 얘는 반드시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203번을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 니은, 디귿, 세 개를. 차이점들을 다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 근데 얘가 잘 나와. 그래서 왜냐면 학생들이 잘 혼동이 하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조금 기억하자는 거지. 니은은 찾는 거지. 어제 여기까지 했니? 204번 안 했던 거. 세 번째 중에 내부들이 뭐 두 개. 이거? 아 지금 여기 얘가 지금 뭐냐면 그게 곱해본 거야. 알파 베타가 지금 이놈이지. 이거의 양변에 뭐냐면 가까이 혈수 곱한 거네. 이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도 등호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양변에 a-bi, c-di 즉 혈수 곱한 거지 동시에. 그럼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이게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되지. 그다음 얘는 요게 곱해질 건데 어차피 알파 베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 같이 날라가 0인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 증명은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고 오늘 204번 204번 한번 가보면 켤레 복소수 성질을 배우고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영이 안의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과 같고 지금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요놈의 의미지. 오늘도 했잖아. Z하고 Z4가 같다. 이거의 의미는 실수, 그지? 실수다. 이런 얘기지. 실수. 그러니까 우리 복소수 Z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I가 없는 애들, 있는 애들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실수가 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선 I가 없는 애들 먼저 정리를 해보면 I가 없는 애들 X제곱은 1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I가 없는 애들 X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고 그 다음 I가 있는 애들은 X제곱에 플러스 2X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여기까지 정리되니 내가 지금 I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딱 묶었어. 그랬을 때 얘가 실수가 되고 싶은 거야. 얘가 실수가 되려면 당연히 우선 기본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날라가야 되잖아 이거. i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저거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면 4분의 24니까 x 더하기 6에다가 x 마이너스 4 인수분해 이렇게 될 것이고 우선 1차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x는 후보값이 마이너스 6하고 4가 나오겠네? 맞지? 그런데 거기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지? 0이 아닌 복수수 돼 있어. 그러니까 봐봐. x가 마이너스 6하고 4인데 그치?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실수긴 한데 0이 아닌 요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지. 항상 그 문제 잘 읽어야 돼. 복수수긴 한데 얘가 0은 되면 안 돼. 그러면 x가 만약에 4가 되면 어떻게 되지? 4가 되면 얘 0 될 것이고 얘도 같이 0 되지. 그러니까 복수수가 아예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4는 탈락이지. 알겠니?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으니까 0이 아닌 복수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복수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0이 아닌 이런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테마 2개 남았어요. 복수수와 관련해서는 2개의 테마 남았는데 순환성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 일단 2개 남았는데 어? 아 순환성하고 음수의 제곱 2개 남았어. 그래서 먼저 그 허수단위 i의 주기성 12번 이런 관련한 거. 그래서 이거는 i의 순환된다는 거지. 네, 다음 반드시 하나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지. 이거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복수수 i의 거듭 제곱을 해보겠다는 거지. i의 거듭 제곱. 그러면 t제곱은 당연히 이거고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해보고 네제곱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애초에 우리 허수단위를 정의할 때 이 i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면 얘는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세제곱은 얼마?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적어주는 거지. 세제곱은 제곱 곱하기 이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4제곱은 뭐냐면 이놈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뭘까? 우선 봐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 5제곱은 뭐냐면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i가 돼. 4제곱이 1이니까. 그럼 6제곱은? 하나만 더 적어볼게. i의 6제곱은 4제곱 1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i의 제곱과 같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복이 된다는 거지. 4를 주기로 해가지고 4를 주기로 해서 5는 당연히 1제곱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 6제곱은 당연히 2제곱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i의 순환성은 4라는 숫자하고 상당히 친하지. 순환성이 얼마? 4야. 4마다 반복이 돼. 거듭제곱 자체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4개끼리 한번 합을 해볼게. 4개끼리 딱 더했을 때 이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은 0 나오지? 그렇지?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지. 4개끼리 더했을 때 아주 이쁜 수가 나와. 그래서 이 허수단위 이 i라고 하는 걸 주기가 4라는 거지. 4마다 반복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 주기를 이용해서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거는 그냥 몇 개 해보면 돼. 느낌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206번을 가져가고 하는 얘기 들어볼 건데 봅시다. 옳은 것을 고르래. 그럼 기억번을 보면 1 더하기 2i에다가 2i고 그 다음에 3i의 세제곱 그 다음에 4i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쭉 가서 100에 i의 100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것들의 결과를 한번 구해보시면 어차피 이 i라고 하는 거는 순환성이 얼마? 4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4개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4개 한번 해볼게. 4개까지 덧셈을 했을 때 그럼 얘는 그냥 i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적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얘는 마이너스 3i라고 적을 수 있겠지. 4제곱은 1이니까 이놈은 플러스 4라고 적을 수 있어. 그럼 4개까지 딱 더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4개까지 더했을 때 2 마이너스 2i가 나온다는 결과는 어떻게 되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5, 6, 7, 8도 있을 거야. 이것도 한번 처음에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어. 6i의 6제곱, 7i의 7제곱, 8i의 8제곱. 여기까지만 해보면 이제 확신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i의 4제곱은 1이거든. 그러니까 4는 다 쳐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가 같냐면 5의 i와 동일하겠지. 4제곱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4제곱이 1이니까 6의 i 제곱과 동일하고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러면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4 빼내면 7i의 세제곱인데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i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8 되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4개 얘도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2 마이너스 2i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얻었어. 4개끼리 더했을 때 얘가 계속 반복이 돼. 그렇지. 4개끼리 묶었을 때. 그러면 지금 1부터 100까지잖아 지금. i의 1제곱부터 100제곱까지야.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어디까지냐? 4의 배수. 딱 100이 4의 배수네. 그지? 딱 100이 4의 배수지? 몇 덩어리가 나오지? 100을 4로 나누면 25덩어리. 그치?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뭐가 된다? 이놈에다가 25를 곱하면 바로 그 결과의 계산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50 마이너스 50i 이렇게 나오는 거지. 기억은 참인 거야. 이런 식으로 4개만 해보면 느낌이 온다는 거지. 니은번도 마찬가지야. 니은번도 막 이렇게 줄줄이 돼 있지만은 내가 4개만 해보면 그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 니은번도 한번 볼까? i에다가 그 다음에 3i 세제곱, 그 다음에 5i의 세제곱, 그 다음에 7i의 4제곱.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4개까지 요 합을 구해보면은 어차피 이게 반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얘는 i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i, 그 다음에 요놈은 7이지. 여기까지 더했을 때 얼마 나오냐면은 4 마이너스 4i가 나왔지. 4개 딱 더했을 때 4 마이너스 4i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얘는 몇 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100개네? 똑같네? 그러면 여기다가 25를 곱하면 되겠지. 25를 곱하니까 100 마이너스 100i, 이런 식으로 니은번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뒷번을 가보면 뒷번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i분의 1, 그 다음에 i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i 세제곱, 그 다음에 i 4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어차피 4개가 돼. 4개만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막 자꾸 실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럴 필요도 없어 굳이. 왜냐면 어차피 요 4개의 합의 결과만 내면 되는데 지금 요 세제곱이 얼마?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그럼 얘는 뭐가 같냐면 마이너스 i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1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했을 때 얼마 나오지? 얘하고 얘 없어지잖아. 얘 없어져. 0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4개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얘는 i 제곱분의 2 아니고 미안. 어쩌지? 문제가 너무 못하다. 문제 다 적었었네. 장난해? 봅시다. 그럼 대비를 다시 더 해야 돼. 다시 한번 더 해볼게. 그럼 4개를 계산해보면 얘는 i분의 1 그냥 적을게. 얘는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분의 3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4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더했을 때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i분의 2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렇지 않니? 물론 얘를 실수화해줘도 돼. 얘 분자에 i를 곱해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분자 분모에 i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될 것이고, 여기 2i 되니까 2i가 되네.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 2i. 분모를 실수화시키면 2 플러스 2i가 나왔어.
요건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4개씩 끌었을 때 25덩어리 나오지? 여기다가 25만 곱하자. 그럼 정답이 나오겠지? 이거 주랍니다. 나머지 숙제를 한번 해보고. 일단 유형 13번 쪽으로 할 건데 도둑적으로. 유형 13번은 왜 했는데 이거 뭐 내가 몇 번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어. 그래서 자주 나온 것들은 조금 뭐 자동 암기가 되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래서 한 요 4가지 정도는 기억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주 나오니까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거꾸로 돼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얘는 제곱,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그 4개를 좀 기억을 하는 거야. 워낙 잘 나오니까. 기억하기도 편해. 기억하기도 편한 게 뭐냐면 항상 분자 부호 따라간다 생각하면 돼. 분자 부호. 봐봐. 여기 분자 부호가 뭐지? 분자. 이거 플러스지. 이놈 부호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다 i거든. 이 결과는 모조리 다 i인데 부호만 좀 조심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i, 얘는 마이너스 i. 이 정도는 보자마자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다 막 부모 실수와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시간이 안 뺏기니까. 왜 기억을 할 때는 요 분자의 부호 따라간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자 이거지. 나올 때마다 부모를 실수하기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이거. 그러면 211번 같은 걸 봤을 때 지금 다음에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문제 읽어나가면서 나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 첫 번째 있는 거의 100제곱은 마이너스 i의 100제곱이지 이렇게 적어야지. 두 번째 거는 그냥 i의 100제곱이지 이기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 이렇게 적어야지. 그러면 좀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i의 100제곱이야. 짝수제곱이니까 얘는 i의 100제곱과 동일하겠지? 그럼 얘는 i의 100제곱이고 얘도 i의 100제곱이야. 그러면 i의 100제곱이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i의 100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요놈의 값만 찾아내면 답은 나오겠네. 그렇지. i의 100제곱 얼마니? 우리가 4제곱이 1인 거 알고 있어. 4제곱에 몇 제곱? 25제곱이지. 얘는 어차피 1이야. 정답은 나왔지? 이런 식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형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14번을 가보죠. 217번. 얘도 마찬가지로 도집제곱인데 자주 등장하는 애들가 여기 4개 되거든. 그 중에서 얘는 요 밑에 있는 두 놈이야. 얘는 제곱했을 때 특징이지. 그러면 217번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100제곱은 제곱의 50제곱이지? 그렇잖아. 10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에 다시 50제곱 한 거잖아.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첫 번째 있는 얘지? 얘가 i잖아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얘는 i의 50제곱이 되겠지? 되니? 그렇잖아. 지금 문제가 뭐라고 있어? 루트 2에 1 플러스 i에 있어. 이거의 제곱, 이거에 다시 50제곱이 100제곱일 거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i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나는 뭐라고 적어야 돼? i의 50제곱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i의 50제곱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냐면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제곱하면 얼마지? i의 50제곱이지? i의 50제곱 2개 있네? 그러니까 얘도 2 곱하기 i의 50제곱 50제곱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지. 그러니까 i의 4제곱에 48은 얼마니? 12. 그 다음에 여기 i의 제곱을 다 합친 거지. 48에다가 2 더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유놈과 당연하지. 수란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4씩 빼주면 되잖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 되니까 i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정답은 마이너스 2. (220번을) 볼까? 실제 내신이 이 정도가 돼야 나와. 220번 잠깐 볼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방정식을 안 배웠지만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에서 거의 50%의 확률로 이차함수까지가 50%,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의 확률이 50%이 정도 되는데 이게 같은 중간고사 범위다 보니까 이렇게 버무려서 나와. 그럼 우리가 이제 수학상을 한 번이라도 배운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가면은 그 오메가라고 하는 거 있었지? 기억나지? 그게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 그럼 우선은 그게 왜 잘 나올까? 시험에 어려워서? 이놈이 쉬워서. 이게 특이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북소수 i 수란성 얼마라고 그랬어? 4야. 4랑 친해. 그런데 그 수학상 한 번에 배운 학생들은 오메가 알 거야. 그러니까 오메가는 뭐냐면 세제곱 이퀄 1 이거의 허근이지. 허근은 오메가라고 약속하는. 이거 W 아니야? 여기 때 오메가라고 읽어야 되고. 약간 쓸 때도 이렇게 약간 오므려야 돼. 이렇게 안쪽으로 좀 그리스로 갑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에 관한 문제인데 봅시다. 이거의 한 허근이지. 이거에 관한 문제잖아,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 x-1에 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그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식은 여기서 1 하나 나올 것이고, 허근은 여기서 튀어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거 알고 있지? 그치? 혹시 수학생은 처음 배운 학생은 이거 뭐 지금은 넘어가도 돼.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세제곱 이퀄 1 이거의 허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성립이 돼. 그렇지. 우리가 1이 나온다는 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i의 대제곱 얼마였지? 1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순환성이 얼마인 거야? 4인 거거든. 그럼 얘는 순환성이 얼마? 3이야. 그러니까 얘는 3이라는 숫자하고 친한 애야. 그러면 우리 오메가 문제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짜리도 있었거든. 기억나니 이거? 그러면 얘는 순환성이 얼마지? 6이 되겠지. 넣었을 때 이거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저기 내려볼게.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를 제곱했을 때, 즉 6제곱 1이거든. 항상 1이 되는 거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걔가 죽이니까. 알겠지? 그럼 얘는 순환성이 6. 그러니까 오메가 잘 나오는 이유는 순환성이 특이해서야. 왜냐면 같은 i가 들어가는 복소수거든. 실제로 우리가 봅시다. 요 놈을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을 구해볼게. 어차피 우리가 이 근은 암기를 해야 돼. 근의 공식을 쓰면 아주 유명한 애지?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가 나와있는 이 근인데 요 근은 아주 유명한 애야. 그래서 요 근만 보면은 얘가 떠올라야 돼. 반자동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봐봐. 220번을 가볼게. 220번을 가보면 처음에 나와있는 z 있지? 걔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지. 걔는 요 놈이잖아. 그치? 얘지? 제곱했을 때 2분의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z를 보면서 얘는 제곱했을 때 2분의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의 루트 3i가 나왔어. 이 근은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암기를 해야 돼. 2분이야. 얘를 봤을 때 세제곱이 1이다. 그냥 나와줘야 돼. 알겠니?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봐봐. 이 오메가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학생은 이걸 어쩔 수 없어. 마이너스 1 플러스 3i래. 그럼 얘를 막 거듭제곱을 계속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지. 혹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든다든지. 이걸 가지고 내가 방정식 만드는 법을 저번에 우리 승유 문제 풀면서 했단 말이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우변에 i만 남기고 다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는 거. 그러면 이 오메가 될 것이고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지. 루트 3i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 들어가는 거야. 양변 제곱.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은 4의 오메가 되고 여기 4의 오메가 되고 플러스 1을 얘 제곱했어. 마이너스 3이 되지. 넘겨볼게. 넘겨서 4약분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이게 나오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 그럼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얘를 보면 또 뭐 하나? 들 생각이 있어야 돼. 양변에다가 얘를 곱할 생각을 조금 해주면 좋겠어. 그럼 어차피 얘는 0에 곱하니까 0이 될 것이고
이놈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요게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제곱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시험장에서 이 과정을 다 하고 있을 거야.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거. 그래서 얘만 보면은 얘 보면은 자동적으로 얘는 1 이게 나와줘야 된다고. 알겠니? 시험장에서 이걸 다 할 수 없잖아. 우리 근해 공식 시험장에서 유도하고 있니? 아니지. 암기 해버리잖아. 시간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자동적으로 좀 기억하자는 거야. 그럼 시험은 실제로 이제 220번까지 나올 건데 지금 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야. 이런 문제 좀 어렵지. 220번. 단순한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오지. 220번을 좀 가볼 건데 어차피 오메가는 일단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자세히 하니까 지금 문제는 이 문제집 자체가 내신 문제집 기출 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섞여 들어가 있어. 뒷부분 문제가. 그래서 지금 혹시 처음 배운 학생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될 거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 지금 얘가 루트 2 1 플러스 4이지. 그 다음에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이 요놈의 n제곱하고 이 오메가의 n제곱이 같게 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에게 수를 구하시오. 그럼 난 뭘 찾아야 될까? 얘네들의 순환성을 찾아야 돼. 반복되는 주기를 찾아야지. 그러면 얘를 볼게. 나 반복되는 주기라고 하는 건 뭘 찾는다? 1이 나오는 애를 찾아야 돼. 거듭제곱 중에서. 그럼 얘는 뭘 했을 때 이쁘다? 제곱했을 때 이쁘다고 했지. 얘를 제곱하면은 결과값이 뭐가 나왔지? 얘잖아 지금. 분자로 따라간다고 했어? 아예 나온다고 했지? 아직 1 나오려면 멀었지? 다시 한번 제곱을 해볼게. 4제곱하면 이걸 다시 제곱했어. 그러면 얼마 나오지?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그 다음에 아직 1이 안 나왔잖아. 다시 제곱해. 그러면 8제곱이야. 드디어 나왔어. 1인 게 나왔어. 그러면 요 놈은 주기가 얼마다? 8마다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8개마다. 그럼 요거 얘는 보자마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오메가의 세제곱이 있는 거 알고 있어. 얘는 주기가 얼마야? 3이야. 그럼 얘는 하나는 8마다 이렇게 가는 애고 하나는 3마다 반복이 돼. 그러면 이게 1이 나오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게 성립하는 순간을 고르래. 언제일까? 8과 3의 최소 공배수 24.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 n이 24가 되는 순간 같아져. 둘 다 값이 얼마가 돼? 1이 돼. 그렇지? 지금 얘는 8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기가. 얘는 3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럼 최초로 둘이가 값이 같아지는 건 언제냐면은 3과 8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즉 24야. 24의 배수를 찾아주면 답이 되는 거야. 24 있을 거고 누구도 있지? 48.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96. 4개 나왔잖아. 지금 문제가 개수 구하래. 정답 몇 개? 4개. 되겠어? 이해가니?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할 거야 얘들아 이거. 그런데 실제 중간고사 보면 같이 이게 버무려서 범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테마 그 음세 제곱. 지금 시간 몇 시니? 너무 됐어. 음세 제곱권을 가볼 텐데. 복소수에서 마지막 테마죠? 얘도 뭐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부분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는 중3 1학기 때를 봐야 되지. 중3 1학기 때 처음에 제곱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썼잖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어떻게 했지? 합쳤지? 합쳤잖아 이렇게. 알맹이끼리 이제 곱하는 루트 하나로 씌우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 원리는 뭐 고등학교 때도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 중학교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애가 음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했지. 그렇잖아. 중3 때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지. 지금은 이런 거 우리가 배웠지? 예를 들면 뭐지? 루트 3의 i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허수의 개념, 복소수까지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등장을 했고 이러한 경우에도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제곱분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기본적인 건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그 딱 두 가지를 암기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어.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지? 합쳤지? 합쳤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치는데 이럴 때 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즉 뭐냐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언제냐면은 이거를 외워야지.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근호 안에가 둘 다 음수인 경우지. 둘 다 음수인 경우는 내가 중학교 때 하듯이 그럼 우리 중학교 때 하나의 근호를 합치니까 그 다음에 알맹이끼리 곱했어. 그럼 둘 다 곱하면 얼마지? 6이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성질을 그대로 관철시킨 다음에 요 결과가 나오는데 얘는 틀렸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올바른 풀이 뭐냐면 봐봐. 이거의 증명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어. 뭐냐면 얘는 루트 2의 i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의 i라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면 루트 1을 곱하면 루트 6이 될 거고 i의 제곱이 돼서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의 루트 6이 돼야지만 이게 올바른 풀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그 성질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근호 안에가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라붙는다 이거지.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분수 형태일 때지. 두 번째는 루트 B분의 루트 A야. 분수 형태일 때. 얘도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하듯이 하나의 근호를 합칠 건데 B분의 A로 합칠 건데 얘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 이때는 언제지?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경우. 이때도 증명은 별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오류가 발생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결과만 확실히 기억하면 되겠지? 외울 때는 이제 확실하게 외워야 돼. 좀 유치하긴 하지만 내가 보통 이제 개념 수업 할 때 이거를 좀 비유를 한단 말이지. 얘는 남녀 커플. 얘는 분모 분자잖아. 분모.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야. 얘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고 얘는 남녀 커플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커플이 둘이 만났어. 커플이 둘이 만났는데 마이너스잖아. 돈이 없어. 아니 남녀 관계 그렇지 않니? 남자가 돈이 없으면 여자가 돈이 많으면 되잖아. 그치? 여자가 쓰면 되는 거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많은. 그렇지. 서로 이렇게 없으면은 있는 사람이 쓰면 되지. 그러니까 봐봐. 남녀가 만나는데 마이너스 인생이야. 그럼 둘 다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아 그래서 민수. 근데 엄마와 아들은 어떠니? 아들이 중요해? 너희들 엄마가 돈이 없으면 너희들은 당연히 돈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엄마가 중요한 거야. 부모, 엄마. 뭐? 엄마가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야. 절대 까먹지 말라고. 공기할 때는 확실히 기억해. 헷갈리면은 안 돼. 그래서 음수의 제곱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럼 여기서 한번 221번 가볼게. 221번. 그럼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중학교 때 하듯이 그냥 합치면 된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만 다른 경우니까 이거는 확실히 기억하고. 그럼 221번 가보면 물체하는 것을 모르네. 1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럼 얘는 분수형태니까 이걸 쳐다봐야 되는데 이 경우 아니지. 그렇지? 엄마 마이너스 아들 양수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합치면 된다는 거야. 두 개 합치면 3이 되지. 그러니까 1번은 3이지. 2번 가볼게. 2번 봅시다. 루트 2분의 루트의 마이너스 4지. 그럼 얘도 요 경우 아니지. 그러니까 합치면 돼. 하나의 근으로 합치면 얘 나누기 요놈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 그러니까 2번은 3이네. 3번 갑시다. 3번은 루트의 마이너스 2 루트의 마이너스 8이지. 얘는 저기 커플이지? 둘 다 함수야? 마이너스 생성이 되지. 두 개 곱하면 얼마? 16. 그래서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4가 되겠지. 3번 참이네. 4번 갑시다.
얘는 뺄셈이야. 곱셈이 아니야 얘들아. 뺄셈이지? 그럼 볼게. 루트의 마이너스 8 빼기 루트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사님 좀 뭔가 잘 와닿지 않으면 마이너스 빼는 대신 i 붙이면 되잖아. 그럼 루트 8이라고 하는 거는 2루트거든. 2루트의 i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는 빼기 루트 2의 i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 2의 i가 되겠지. 그래서 4번 맞네. 다 맞네. 5번이 다르겠네. 5번 가보면 마이너스 4분의 64지. 얘가 딱 밑에 있는 경우지. 엄마만 음수이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준다. 마이너스 생성되고 합쳐주면 얼마나 돼? 마이너스 16이지. 됐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 i 붙여주면 되겠어?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i 5번이 틀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223번을 좀 별표쳐야 돼. 얘가 용산고에 비슷하게 나왔는데 223번 223번 봅시다. 그 문제 읽어보면은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루트 B분의 루트 A를 했다 보니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지. 그럼 우리가 부호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가 되겠지. 엄마만 음수인 경우지.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걸 해석하면은 A가 양수고 B가 음수가 된다. 이 해석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거의 편례 복소수를 찾으래. 그럼 편례 복소수의 개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편례 복소수는 뭐라고 그랬지? 허수분의 부호 바꾼 거잖아. i가 있는 쪽에 부호를 바꿀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둘 중에 i가 어디에 있어? B. 그렇지. 근호한 애가 음수이네. B가 지금 현재 음수지. 얘가 지금 현재 음수인 상태야. 그럼 여기에서 i가 발생하지? 그럼 여기에 i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거의 부호를 뒤바꾸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부분의 부호를 바꾸니까 루트 A 빼기 루트 B가 돼. 이렇게 간단히 찾아낼 수 있다고. 되겠네. 지금 문제가 편례 복소수를 구하시고 이거지? 답이 나왔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어느 근호 쪽에 음수가 나오는 애가 있는지 그것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아. 푸는 방법만 좀 알려주면 되겠어? 우리가 이제 B가 음수인 거를 찾아냈으니까 i라고 하는 여기에서 요 놈에서 i가 발생하겠다. 그럼 이거의 부호를 뒤바꾸자.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끝. 그래서 숙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2차 방정식 쪽으로 좀 들어갈 건데 시행이 이거 13번. 되게 많이 나왔어요. 2차 방정식 나왔는데 근데 저희 이거 아니에요? 그거 두 문제? 그거 두 문제 남은 거 한번 해볼까 그거? 그치? 아까 전에 안 해준 거 있지? 그거 간단히 할 수 있어. 그 영등포 문제하고 다음 문제 그거 한번 해볼게. 그 보충 문제 나오거든 이거 두 개. 간단히 해볼까? 오늘 시험 문제 뭐? 영등포 문제부터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고 그럼 우리가 아이의 수란성은 4랑 7하다고 했고 우선 4개끼리 했을 때 뭔가 답이 나올 것이고 얘가 반복이 될 거야. 좀 의심이 가면은 그 다음에 있는 4개도 해봐도 돼. 그렇지만은 거의 우리가 이제 경험칙상 몇 번 해보면은 4개의 합을 구하면 그게 계속 덩어리로 반복이 된다. 약간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 4개의 결과만 확실히 해보면 되겠는데 얘는 2i, 얘는 건드릴 게 없고 얘는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i 세제곱 마이너스 i지 6i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 다음에 i 대제곱 1 그러니까 얘는 8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럼 4개끼리 합을 구했을 때
얼마 나오냐면은 4 빼기 4i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못 믿겠다는 사람은 그 다음 네 개도 한번 해보면 돼. 10i 5제곱 그 다음에 12i의 6제곱 그 다음에 14i의 7제곱 그 다음에 16i의 8제곱 이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4제곱은 1이니까 다 4 빼주면 되겠고 그럼 얘는 10i란 얘기고 그럼 얘는 얼마지? 6제곱 4 빼내면 i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지. 얘는 i의 세제곱과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14i가 될 것이고 얘는 i 8제곱 1이니까 16이 되겠지. 그럼 얘도 4 마이너스 4i가 된다는 걸 확인했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 4개의 합이 일정하다 이거. 그럼 이런 덩어리가 몇 개 있는지만 잘 세주면 되겠고 여기 1부터 4까지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제일 큰데 여기 100이라고 하는 거는 4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네. 25개의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요거에다가 25만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냐면 100 마이너스 100i 이렇게 돼. 영등포 문제 이렇게 가볍게 풀었고 그 다음 장어 문제가 좀 더 어렵지. 이거 봅시다. 그 10번을 가보면 장어 문제 Z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마이너스 i인데 1 플러스 i 1대 1 있지. 그럼 얘 아주 이쁘네라고 했잖아. 얘는 누구? 분자고 따른 i 그냥 얘 그냥 얘는 i다 이렇게 생각했어야지.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값을 구하줘라.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 내가.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처음은 i잖아. 그 다음은 이 i의 제곱 이렇게 얘기지. 어차피 여기 i인 거 우리가 밝혀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은 3i의 세제곱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은 150의 i의 150제곱 여기까지지. 그렇지? 그럼 얘도 실제로 한 4개끼리 뭔가 계산했을 때 뭐 반복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오지? 4개 한번 해볼까? i와 2i의 제곱 3i의 세제곱 4i의 4제곱 여기까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i가 될 것이고 이러면 4가 되겠지. 그럼 4개까지 합을 구했을 때 얼마 나오냐면은 2 마이너스 2i가 나오네. 맞지? 그리고 딱 4개까지 합을 구했을 때 2 마이너스 2i가 나오는 거. 그럼 5, 6, 7, 8도 해보면 알겠지만 반복이 되겠지. 그럼 이런 게 4개씩 끌었을 때 몇 덩어리 나오는지만 잘 세주면 되겠고 150을 4로 나눠볼까? 4 성식 4 7 플러스 2 나오지. 4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37 아니에요. 와 37 37네 37덩어리 37덩어리하고 2개가 남다 이거.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i가 몇 개? 37덩어리 있어. 그 다음에 2개 남겠지. 그 2개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149의 i의 149제곱 그 다음에 150의 i의 150제곱 이놈 있지. 그럼 얘 따로 계산해주고 이거 따로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선 이거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 볼 텐데 149제곱 봅시다. 149제곱은 148제곱까지가 딱 4의 개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i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149의 i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150제곱은 148제곱까지가 4의 개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150이 되겠지. 그럼 이것만 계산해서 뭐지 되겠어? 이거 하면 맞아. 37 2배 했어. 74 빼기 74i 이거에다가 얘를 더해줘야 돼. 140 곱하기 74 75와요. 그 다음 150에서 78 중 76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오면 여기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웬만하면 암기하는 얘기 잘 안 해.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거는 시간 세이브 해야 돼. 너희들 시간 부족해. 여기까지가 이제 독소수고
오늘 2차 방정식 살짝 개관만 할게. 시계가 없으니까 매우 불편하네. 시계 있지 않았어요? 시계 다시 또 이래. 근데 여기 이 시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시계 새로 사달라고 해요. 아니 근데 이 학원에 있는 모든 시계가 다 저래요? 글쎄, 2교실 시계가 있었거든요. 봅시다. 그럼 2차 방정식 현재 몇 시지? 25분 되면 다 들어가죠, 그죠? 2차 방정식 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복소수 했고 2차 방정식을 못 읽을 거니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2차 방정식인데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고 2차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등식도 배울 거야, 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줘야 돼.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얘도 배웠어. 또 나와. 또 나오지? 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냐면 2차 방정식 얘만 배웠어. 그 다음에 2차 함수, 독립적으로 2차 함수만 배웠지. 근데 고등 과정의 가장 중요한 그 학습 목표가 뭐냐면 이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이 부등식 셋 사이의 관계거든. 그래서 요 셋 사이에 왔다 갔다 하셔야 돼야 돼. 이게 지금 처음 수학상에 나오지만은 이게 나중에 이제 끝까지 그다음 졸업할 때까지 가져가야 될 지식이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가면은 3차, 4차 함수를 다루는데 거기서도 다 뭐냐면은 방정식을 함수를 풀고 함수를 다시 부등식 갖다 왔다 갔다 해야 돼. 그거에 이제 가장 기본기가 되는 게 바로 지금 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2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학교랑 겹치는 건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면은 중학교랑 안 겹치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근계수 관계예요. 2차 방정식은 중간고사에 정말 많이 나오는 두 문제, 보통 한 문제야. 뭐냐면 중학교랑 겹치지 않는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근계수 관계.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고, 거기서 좀 어렵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판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계는 9, 나머지 하나는 아주 지엽적인 거 하나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100일씩 거기 2차 방정식 거기 개념 박스 좀 가보면 근해 공식 모르는 학생인데 다 외웠잖아 얘들아. 다 외워야 돼.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 한번 적어보면 2차 방정식 건데서 이런 게 2차 방정식이잖아. ax 제곱에 bx 플러스 10이야. 이게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한번 적어볼게. 근해 공식은 어떻게 되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이게 근해 공식인데, 왜 근해 공식이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미 다 저번에 얘기했어.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놈을 바로 뭐라 판별식. 그치? D라는 문자 쓰지?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근을 판별을 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양수가 나왔어. 양수가 나오면 근은 두 개의 근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니.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올 것이고, 다른 한 근은 도로 주제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올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이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어, 구조상. 그치? 양수를 하나는 더했고 하나는 뺐으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는 다른 근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요 뒤에 값이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왜냐면 두 개의 시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서하나는 두지. 서나 두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판별식이 0이 된다면 요 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얘기인데 0은 더하거나 빼도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같겠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중분을 간다고 하지. 중분 빼기. 중분이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아. 이 근호 안에가 0보다 작으면 이 안에가 음수니까, 즉 i가 등장한다는 얘기야. 허수.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서근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지? 그럴 때
우리 알아야 될 거는 근계수관계인데 근계수관계.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 어차피 근계수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 처음 나오지만은 3차에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의 두 분을 내가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열심히 뭐 관계해 놓은 거지?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됐니?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a분의 c지. 이거 뭐 부호 좀 헷갈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마이너스 출발이야. 2차든 3차든 n차든 다 마찬가지야. 근계수관계는 마이너스부터 출발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 부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헷갈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증명이 워낙 쉬워. 뭐냐면 그냥 한 근이 요놈이고 하라는 건 얘잖아. 두 개를 얘가 만약에 알파가 되면 얘는 베타가 되겠지. 거꾸로 얘가 베타면 얘가 알파가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본다는 거지. 두 개를 실제로 더해보면은 얘하고 얘를 더해볼게. 그러면 분모는 이미 통분돼 있고 분자에서 얘가 뿅뿅 사라지지. 그러니까 약분시키면 이런 나오잖아. 그 다음에 두 분의 곱도 마찬가지지. 두 분의 곱을 해보면 얘하고 얘를 곱했어.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곱했으니까 4a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뭐가 되냐면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b의 제곱에서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4ac 얘가 없어지니까 약분시키면 결과적으로 누구 남냐면 a분의 c가 남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가 되지. 그래서 근계수관계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워낙에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그나마 제일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형 1번 바로 가볼게 한번. 유형 1번은 숙제로 내줄게. 근해 공식이 였느냐 이거잖아. 근해 공식 tip하면 되겠지? 어렵잖아.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229번하고 230번이지. 예전에 내가 인수분해에서 복수술 했던 거 기억나니? 원래 인수분해 파트야. 인수분해 파트인데 지금 229번하고 30번을 보면은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지. 그래서 문제인데 요걸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좀 맞췄겠네. 숫자 여기까지 하면 되고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파트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는 해법 자체가 뭐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기 때문이야.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 이거 다 나오면 근해 공식을 떠나야 돼. 이거는 우리가 근데 내가 저번에 한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랑 비슷해. 내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근을 냅다 찾아가지고 그렇지? 그 근의 부를 다시 뒤집어서 넣는 거. 그러한 방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방식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뭐 그래서 230번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거지. 근데 이걸 조심할 거 있어요. 일단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를 지금 인수분해를 하래. 인수분해를 하래.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체는 인수분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방정식으로 내가 만든다는 거야. 이퀄형을 붙여서 근을 찾겠다는 거지. 냅다 찾아서 뒤집어 넣는 거지 다시. 그리고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이름이고 4, 6을 보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7i 이게 나오지. 두 개의 근을 찾아버렸어. 한 근은 여기 플러스인 거고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i가 되는 얘기야. 근을 찾았으면 내가 인수분해 요 근이 튀어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 단계는 뭐가 돼야 되지? 이거에 부를 뒤집은 상태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x 부 뒤집어 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7i 이거에 부 뒤집으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얘 부 뒤집으면 x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 딱 주관식에서 이렇게 쓰고 나왔어. 이거 어디가 틀렸니? 그렇지. 이건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꼭 틀리거더라 이거는. 이거
붙이면 되냐 안 되냐? 우와. 절대 붙이면 안 돼.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이퀄 영은 내가 방정식으로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야. 그럼 얘를 이걸 붙이면 절대 안 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 2차 식이잖아.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지. 방정식 풀는 얘기 아니었어. 방정식을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풀었을 때 이걸 꼭 붙여가지고 꼭 틀려. 특히인데 뭐 수희 같은 경우는 단답이 절반이 나오거든. 단답이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답이 틀리면 점수가 없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 뺏기고 다 빵점 받고 최악이야 이거 진짜. 그렇지? 특히 근데 단답이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특히 이제 정확도를 키워야 돼. 답을 쓸 때 고생했으면 맞춰야 될 거 아니니. 내가 시간 뺏겼는데 그치? 틀리면 진짜 억울하잖아. 맨 마지막에 마무리 잘해야 돼. 얘는 절대 이퀄형 쓰면 안 돼. 이상 쓰면 멈춰야 돼. 알겠지? 이퀄형 이덕을 빼주고 답은 요거 써줘야지. 알겠니? 그래서 뭐 오늘 숙제는 230분까지. 그리고 다음에 2차 방정식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이제 끝낼 거고 이제 2차 방정식 다음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많이 얘기했어. 기말을 잘 보려면 상위권으로 가려면 2차 함수를 잘 봐야 돼. 여기가 가장 어렵게 나와. 다음 복수 시험은 그 복소수에 대한 전반적인 빠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그리고 뭐 질문들 개별적인 질문이 많은 사람은 내가 주말 메타 얘기했지 해서 그 시간에 와서